아침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나 보네. 하지만 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칼 어디에 쓸 건지 생각은 하고 드는 건가? 나는 생선 자르던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지매가 그 선을 넘었잖아. 한 번만 물어보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 시장이 그렇게 탐났어? 아지매는 잊고 지냈겠지만 우린 아직 잊지 않았어.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나서게 해야 하거든. 겁만 주려던 거였는데. 우린 그냥 경고만 주려던 거야. 남포동은 건들지 마라. 경고라고? 너희가 택한 방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쪽이야. 오늘 이야기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 조용히 생선 가게를 운영하던 65세의 여성 한 명이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울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날 부산 남포동 시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사람들로 붐비던 시장, 특히나 한 횟집 앞은 유독 시끌벅적했다. 싼 가격에 신선하고 푸짐한 해산물로 소문난 곳이라 오전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 틈을 비집고 낯선 무리 하나가 횟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싸늘한 기운이 시장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다. 손에 문신이 선명한 남자 하나가 나지막하게 웃으며 주변을 훑쳤다. 이제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그의 말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퍼졌고 곧 이어진 침묵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횟집 안으로 들어갔던 정연 씨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왔기 때문이다. 손엔 칼이 들려 있었고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정연 씨는 부산 태생으로 올해 65, 남포동의 작은 횟집을 열어 15년째 운영 중이다. 처음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으로 시장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말수가 적고 언제나 아침이면 가게 앞을 말끔히 쓸고 신선한 생선을 정성껏 다듬는 모습이 늘 같았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 또한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직하게 시간을 쌓아왔고 동네 어르신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믿고 먹는 횟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순자 씨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순자 씨는 2살 연상이지만 늘 먼저 다가와 정연아하고 친근하게 부르곤 했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오며 가며 늘 정연 씨에게 간단한 반찬이나 반찬거리를 나눠주는 일이 많았다. 겁이 많고 유난히 소문에 예민했지만 정연 씨에게만큼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포동 시장 골목을 은근슬쩍 휘젓고 다니는 무리가 하나 나타났다. 행동대장이라는 명함도 없이 그냥 철민 씨라고 불리는 이 사내는 40대 초반이지만 이미 근육질 몸과 선글라스 너머의 싸늘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존재였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다. 시장 상권을 통째로 접수해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 철민 씨는 이 일대에서 몇 군데 상점을 이미 자신의 구역으로 만들고 있었다. 가게 주인들에게는 이제부턴 지켜줄 테니 한 달에 얼마씩 내라는 말을 남기고
거절이라도 하려 하면 바로 종배 씨가 나섰다. 종배 씨는 철민 씨보다 3살 많았고 일 처리가 과격하기로 소문났다.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게 유리를 깨뜨리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손에는 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다니며 위협을 일삼았다. 상인들은 불안했다. 동네 파출소에 신고라도 하면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짝이 부서져 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시장 내에서는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 둘씩 돈을 건넸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그 안은 서서히 조여오는 불안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정연 씨만은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며 말이 없었다. 철민 씨 무리들이 횟집 쪽으로 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힌 습관 때문일까? 어떤 상황이 와도 눈빛 하나 바뀌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정연 씨의 과거는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었다. 젊은 시절 국방부 최정예 부대였던 707 특수임무단에서 활동했던 여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그녀 자신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다만 어떤 날 밤늦게 폐장한 시장을 정리하다가 어둠 속에 칼을 든 괴한을 맞닥뜨렸을 때도 상대가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제압했던 일을 우연히 목격한 상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두려움에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화처럼 가장된 나날 속 시장 골목에선 서서히 숨죽인 긴장이 고여갔다. 모두가 타협하고 고개를 숙일 때 단 한 사람만이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응시, 묵직한 침묵 속에서 단단하게 뭔가를 품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해가 중천에 걸린 어느 날 바다는 잔잔했고 횟집 앞은 여느 때처럼 부산했다. 살아있는 광어가 수조 안을 힘차게 움직이고 기다리던 손님들은 번호표를 쥔 채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들 손을 잡은 가족들, 지갑을 든 관광객들, 그리고 평소처럼 건너편에서 수박을 정리하던 순자 씨가 가끔씩 손을 흔들었다. 그런 평화로운 오전의 풍경을 깨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천천히 울리는 낯선 그림자 셋이 시장 골목 어귀를 지나 횟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첫째가 문을 밀었다. 철민 씨였다. 번쩍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안에는 몸에 딱 붙는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표정은 한없이 느긋했고 뒤따라 들어선 종배 씨는 팔을 벌리듯 여유롭게 가게 안을 살펴봤다. 몸에서 풍기는 냄새는 술과 담배, 그리고 피로가 뒤섞인 듯했다. 사람들은 눈치채고 숨을 죽였다. 수조 안의 물결 소리만이 가게를 울렸다. 여기 주인 누구야?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손님이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종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조를 쾅 치고는 좋은 가게네. 이 정도면 값 좀 하겠어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투 속에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위협이 분명히 섞여 있었다. 정연 씨는 여전히 생선을 다듬고 있었다. 칼은 반듯하게 갈려 있었고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고개만 살짝 돌려 손님들에게는 괜찮다는 듯 눈빛을 보냈다. 철민 씨는 천천히 다가와 주방 입구에 선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부터 이 구역은 우리가 관리해. 안전하게 장사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돼. 그 말에 주변은 순간 얼어붙었다.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렸고 멀리 있던 생선 포장하던 젊은 점원은 주춤거리며 손을 멈췄다. 하지만 정연 씨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표정조차 바뀌지 않았다. 단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철민 씨 무리는 그 반응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종배 씨는 주방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이봐요.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손님들 몇몇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고 가게 안은 점점 더 정적에 휩싸였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한 묘한 기류가 흘렀고 순자 씨는 벌써 안절부절 못하며 한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중얼거리는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정연 씨가 사라진 주방 문을 향하고 있었다. 종배 씨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바지춤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은빛이 번쩍이며 작은 단도 하나가 손에 쥐어졌고 그는 그것을 일부러 탁자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이 칼 그냥 장식은 아니니까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일 허투루 보지 말라고. 순간 공포가 퍼졌고 가게 한쪽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울먹였다. 긴장이 짙어졌다.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칼보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아주 곧 이곳을 가로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주방 문이 다시 열렸다. 고요한 바람처럼 물결 하나 없이 정연 씨가 나타났다. 겉으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어제의 고요가 없었다. 손에는 여느 때처럼 손질용 회칼이 들려 있었고 칼끝은 정중하게 아래를 향해 있었다.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자세는 정밀하고 날카롭게 정리된 군인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종배 씨가 비웃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뭐야, 그 칼 들고 뭐하게? 생선 자르듯 사람도 썰겠다는 거야? 그의 손엔 여전히 반짝이는 단도가 들려 있었고 공포에 질린 손님들의 시선이 칼날 끝을 따라 움직였다. 철민 씨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직은 그저 구경하듯 태연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연 씨가 스르륵 다가가더니 회칼을 테이블 위에 놓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곤 단숨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종배 씨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종배 씨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단도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손목이 꺾인 각도는 비정상적이었고 정연 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 발자국 물러섰다. 철민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제 더는 구경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고 그 손끝엔 길고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인연이.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고 그의 발이 주방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주방은 좁고 벽엔 칼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만 정연 씨는 어느 것 하나 짚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뒤로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공격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등 근육이 살짝 경직된 채로 중심을 고정하고 있었다. 철민 씨가 칼을 들고 덤비는 순간 정연 씨의 몸이 부드럽게 돌아섰다. 회칼이 아니라 맨손이었다.
그 손이 철민 씨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고 이어진 동작으로 무릎 아래를 쳐 중심을 무너뜨렸다. 다음 동작은 더욱 놀라웠다. 상체를 틀어 어깨를 밀고 체중을 실어 엎어치기. 철민 씨는 거센 바람에 휘말리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릎과 팔꿈치가 동시에 바닥에 닿았고 칼은 멀리 튕겨져 나갔다. 가게 안은 숨죽인 정적이었다. 손님들조차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몇몇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순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 저건 그때 TV에서 본 기술 같은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정연 씨는 그대로 철민 씨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말없이 천천히 칼을 멀리 밀어냈다. 손에는 단 한 줄기 떨림도 없었다. 외려 감정을 다 꺼낸 얼굴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버린 전투 본능을 다시 꺼내 들인 듯한 표정이었다. 종배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을 흘렸고 철민 씨는 어금니를 깨물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60이 넘은 이 여인이 자신들이 흔히 상대하던 노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 순간 시장 바깥에서 누군가 외쳤다. 경찰이다. 경찰 왔다. 누군가가 신고했던 것이다. 가게 바깥으로 보이는 경찰차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모두가 믿지 못할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까지도 정연 씨는 말이 없었다. 단지 천천히 일어나 가게 수조 옆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흐트러진 생선 한 마리를 다시 바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순식간에 뒤엎어진 가게 안. 아직도 생생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짙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철민 씨와 종배 씨는 이미 제압된 상태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시장 골목 이곳저곳에서는 할머니가 그랬대. 혼자서 둘을 눕혔다 카이. 같은 말들이 빠르게 번졌다. 경찰관 둘이 급하게 가게로 들어섰고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상황을 훑쳤다. 덩치 큰 남성 둘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가게 안쪽엔 키 작고 왜소한 듯 보이는 여성 하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지만 손놀림은 고요하고 정연했다. 경찰 중 하나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도 정연 씨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손에 묻은 생선 내장을 물에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조용히 대꾸했다. 괜찮지? 어지간한 일로 놀랄 나인 지났습니다. 그 말에 경찰은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흔한 자영업자들의 반응과 달랐다. 두려움도 분노도 억울함도 없는 듯한 태도,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 철민 씨는 바닥에서 욕지기를 뱉으며 이를 갈았지만 여전히 일어설 수 없었다. 한 경찰이 그를 수갑으로 채우며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고야 이 할머니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었네. 옆에 경찰은 종배 씨가 떨어뜨린 단도와 바닥에 굴러있는 쇠파이프를 수거하며 중얼거렸다. 무기 들고 협박했네. 강요죄, 특수협박, 상해죄까지 다 걸리겠어. 그 순간
시장 입구부터 순자 씨가 달려왔다. 양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동자엔 아직도 충격이 덜 가신 두려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정연아, 너 그 시절 얘기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연 씨에게 쏠렸다. 소설 같았던 이야기. 젊은 날 국가가 극비로 운영하던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던 그 말도 안 되는 전설. 누군가는 속삭였다. 707부대? 여자가 거기 있었다고? 또 다른 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이었어? 살아있는 전설이 우리 옆에서 회 썰고 있었던 거야? 갈수록 많은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상인들, 지나가던 손님들, 젊은 점원들까지 모두 가게 앞을 메우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는 이도 있었다. 기자 출신의 유튜버 한 명이 이 소식을 듣고 카메라를 들고 찾아와 이게 진짜냐고 연신 물으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현장은 금세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됐고 그날 저녁 무렵부터 포털 사이트엔 횟집 할머니, 조폭 2명, 제 앞 부산 남포동의 전설이라는 제목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에 몰린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단위를 넘었고 가게 앞은 그날 밤까지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정연 씨는 달라진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이미 자신의 존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체념이 먼저였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오래전 무언가가 깨진 듯한 감각이 있었다. 감정은 곧바로 밀려들지 않았다. 무언가 잊고 지냈던 그림자가 천천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정연 씨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사이에서도 묵묵히 수조의 물을 다시 갈고 식탁을 닦고 회칼을 새로 갈았다. 그날 이후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회를 먹으러, 누군가는 전설을 보러, 일부는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는 그녀의 조용한 눈빛을 보고 돌아가기 위해.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연 씨의 눈빛은 끝까지 한결같았다. 모두가 고개를 들 때 정연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생선을 손질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날 이후 시장은 이전보다 더 떠들썩해졌다. 횟집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지역 방송국과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번갈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고 은퇴한 707 특수부대 여군의 회칼 실력, 생선을 손질하듯 조폭을 제압한 전설의 주인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다. 일부는 감탄했고 일부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연 씨는 그런 관심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말이 줄었다.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고 폐점 시간에 맞춰 철저히 정리하고 귀가했다. 손님들의 박수와 말들은 모두 가볍게 지나갔다. 가끔 순자 씨가 건너편에서 정연아 오늘 또 방송 나온다 카더라라고 말해도 정연 씨는 그저 웃듯 말듯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조용한 위협이 다가왔다. 철민 씨와 종배 씨가 구속된 후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다른 세력이 시장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철민 씨보다 더 거칠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상권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순자 씨가 파란 봉투 하나를 주운 후 상황은 달라졌다. 그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시끄러운 칼은 무뎌진다. 조용한 칼은 깊이 찌른다. 사진엔 횟집 앞을 몰래 찍은 장면과 정연 씨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자 씨는 이를 보자마자 손을 덜덜 떨며 가게로 달려왔다. 정연아,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정연 씨는 잠시 쪽지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조용히 봉투에 넣었다. 벽 쪽의 장롱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내더니 잠긴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군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수첩, 군번줄, 작전 중 찍은 희미한 사진들, 그리고 천으로 감싼 짧은 장검 하나. 그 칼을 바라보는 정연 씨의 눈빛은 복잡했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기술들, 사람을 제압하는 본능과 그것을 평생 억누르며 살아왔던 나날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그림자가 스스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 가게 앞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다행히 문은 닫혀 있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깨진 유리 틈으로 날아든 돌에는 붉은 매직으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조용히 살아라. 한 번은 구경했지만 두 번은 다르다. 시장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정연 씨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지키려 가게 앞을 자주 서성였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번엔 상대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보이지 않는 그들은 경찰의 눈길도 피했고 시장 CCTV도 무력화시켰다. 소문은 마치 연기처럼 퍼져나갔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진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풍인지. 하지만 정연 씨는 확신했다. 그들의 방식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과거 비무장지대 근처의 마을에서 벌어졌던 비밀 작전이 떠올랐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아주 조용히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방식. 그들은 전투보다 압박을 택했고 공포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어느 늦은 밤 가게에 불이 꺼진 후 들려오는 발소리를 느낀 순간 정연 씨는 회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래전처럼 벽장 아래에 감춰둔 진짜 칼을 꺼냈다. 이번엔 생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순자 씨는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가게 뒤편에 작은 알림용 종을 달았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누군가 와서 문을 열면 즉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의 젊은 상인 몇몇도 조용히 입을 모았다. 우리가 지켜야죠. 이렇게 조용한 용기가 다시 상처받지 않게. 정연 씨는 아무 말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다가올 순간을 기다렸다. 과거가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새벽 3시. 부산 남포동 시장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 골목엔 바람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간간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담벼락을 타고 퍼졌고 전등 몇 개만이 희미한 불빛을 남긴 채 미동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횟집의 불은 꺼져 있었다. 문은 잠겼고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다. 하지만 가게 안쪽, 주방 깊은 곳에선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정연 씨는 주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앞에는 생선이 아닌
잘 닦인 짧은 군용 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칼을 바라보며 긴 호흡을 천천히 이어갔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적막한 야산 속에서 숨죽이며 대기하던 시간들, 동료의 죽음을 알리던 무전기의 찢어진 목소리,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야 했던 작전들. 그 시절의 감각이 뼛속 깊은 곳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감정이 아니고서는 지켜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가게 뒷문. 2명, 아니 3명. 발의 무게가 다르고 간격이 일정했다. 훈련된 움직임.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 이건 단순한 깡패질이 아니었다. 더 교묘하고 더 조용한 침투. 정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은 여전히 침착했고 숨은 고르게 유지됐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쇠소리와 함께 문이 밀렸고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첫 번째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연 씨는 몸을 낮추며 기척을 감췄다. 그 옆으로 2명이 더 들어왔고 어둠 속에서 셋은 천천히 주방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단 3초, 첫 남자가 미끄러지듯 발을 들이밀자 정연 씨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한쪽 벽에 부딪히는 소리, 이어진 신음. 2번째 남자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정연 씨는 단칼에 손목을 가격했고 그가 들고 있던 전기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3번째는 뒤로 빠지려 했지만 이미 통로는 좁았고 그녀는 전진하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순간 뒷문에 달아놓은 작은 종이 울렸다. 순자 씨였다.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알람 버튼을 눌렀다. 누구요? 누구 왔어요? 정연아 괜찮아? 정연 씨는 짧게 말했다. 문 잠궈요. 이건 제 일입니다. 세 남자는 쓰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저항의 기색을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당황이 아닌 탐색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정연 씨는 알아챘다. 이건 끝이 아니란 것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격정이 솟구쳤다. 왜 이렇게 평화란 건 쉽게 깨져야만 하는 걸까? 조용히 살고 싶었다. 조용히 늙고 조용히 생선을 손질하다가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왜 삶은 늘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끌고 오는가? 왜 잊고자 했던 과거를 다시 꺼내게 만드는가?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군 시절의 마지막 날에 다 말라버렸다. 남은 건 침묵과 본능뿐이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지금 다시 칼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가게 밖에선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 청년들이었다. 들뜬 표정도 겁먹은 기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정연 씨의 뒤를 지키듯 섰다.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정연 씨는 다시 생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칼을 쥐고 서 있었다. 다시 시작이었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싸움.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였다. 그날 밤 이후 시장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맴돌았다. 정연 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줄을 섰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물결 아래서 일렁이는 조짐은 감출 수 없었다. 모두가 알았다. 시장 어귀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담배를 물고 서성이는 장면이 자주 눈에 띈다는 것을. 경찰은 몇 번이나 순찰을 돌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 있기만 했다. 위협은 더 교묘해졌고 정면 대신 그림자 속에서 손을 뻗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새벽녘 순자 씨의 채소 가게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달려와 불길을 잡았지만 가게 안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냄새와 그 흐름은 순자 씨의 삶을 짓눌렀다.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채 타다 남은 진열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이 조용히 말했다. 누가 불을 지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가연성 액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명백한 경고였고 다음 타깃이 누구일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횟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더 이상 두려움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억눌린 감정이 무너진 그 자리엔 분노와 결심이 고여 있었다. 정연아,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린 당신이 필요해. 그 말에 정연 씨는 한동안 침묵했다. 창밖의 시장을 바라보며 젊은 날의 작전들이 떠올랐다. 아무도 몰래 침투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정확하게 표정만을 제거했던 임무들.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싶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악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더 조용하고 더 교묘해졌을 뿐이었다. 정연 씨는 그날 밤 몇 명의 상인들과 함께 조용히 움직였다. 시장각 입구마다 감시 카메라를 달았고 청년 상인들과 경호 전문가 출신 한 명이 은밀히 조직된 순찰조를 꾸렸다. 정식 조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누구보다 치밀하게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고자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장의 감시 카메라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새벽 2시 47분 남포동 시장 뒷골목.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셋이 횟집 뒷문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도구를 꺼내 문을 따려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이제 곧 끝난다고 말하는 입모양까지. 순간 신호가 전달됐다. 정연 씨는 주방 안쪽에서 칼을 내려놓고 작은 통신기를 귀에 꽂았다. 3번 출입구, 현재 위치 확인. 이동합니다. 시장 안에 젊은 청년 둘이 반대편 골목을 막았고 순자 씨는 채소 상자 더미를 정리하는 척하며 출입 통로를 막아섰다. 숨겨둔 조명 하나가 켜졌고 순간적으로 남자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연 씨가 움직였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림자처럼 나타나 골목의 구조를 이용해 한 명을 뒷벽으로 몰았고 손에 쥔 단검으로 그의 손목을 꺾었다. 두 번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미 중심을 빼앗긴 상태였다. 무릎을 접질린 듯 휘청이자마자 정연 씨는 벽을 타고 도약하듯 접근해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세 번째는 달아나려 했지만 순찰조가 이미 앞을 막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전장, 긴박한 공기, 고요 속의 폭풍. 정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고 적은 혼란 속에 무너졌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는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지도. 새벽을 가르던 긴박함이 잠잠해졌을 때 시장 안은 말할 수 없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3명의 침입자는 이미 경찰에 인계되었고 조사 결과 그들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의 잔당이었다. 목표는 단순했다. 정연 씨를 제압하고 시장 전체에 공포를 심는 것.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이. 사건 이후 시장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다. 시장 입구마다 경찰의 순찰 횟수가 늘었고 남포동 구청에서는 시장 안전망 구축 계획을 서둘러 실행에 옮겼다. 방범용 CCTV는 보강되었고 상인회에서는 자체 야간 순찰조를 조직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연 씨가 있었다. 명예직이었지만 상인회에선 그를 명예수호대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침묵하던 시장 상인들이 서서히 눈을 들기 시작했다. 서로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작은 도움을 나누는 일상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자의 길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횟집 앞에서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정연 씨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다. 마주보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지나가는 이들은 전설입니다. 대한민국의 히어로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조금도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또다시 싸워야 했을 뿐이었다. 한번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 사라졌다고 여겼던 본능, 그리고 매 순간 조용히 눌러왔던 분노.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아직도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서글픔이 밀려왔다. 순자 씨는 그런 정연 씨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다. 친구로서, 동료로서 늘 곁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정연아,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네 혼자만 다 떠맡지 말고. 그 말에 정연 씨는 가만히 웃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래전처럼 작은 커피 한 잔을 나누었다. 말보다 긴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는 가게 안쪽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다. 지킨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다. 그 문장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졌다. 어떤 이는 셔츠에 새기고 어떤 이는 SNS에 그 말을 남기며 시장의 변화와 용기를 공유했다. 인터넷에서는 정연 씨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제안에도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그저 살아온 시간일 뿐 누군가의 자극이 되길 바라지 않았다. 진짜 기억되어야 할 건 시장을 함께 지킨 사람들의 용기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칼은 다시 생선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고 손놀림은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다.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회 접시는 한결같이 정갈했고 그 속엔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얇게 점여져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다시 평온한 계절이 다가왔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 마음속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기억이 남았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걸고 지켜낸 공간, 그 용기에서 비롯된 연대와 변화. 그건 단순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작이었다. 여느 때처럼 바다는 잔잔했고 남포동 시장 골목은 새벽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횟집의 문은 오전 7시에 정확히 열렸고 수조 속에서 헤엄치는 생선들은 생기를 머금은 채 물살을 갈랐다. 정연 씨는 여전히 손에 회칼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끝엔 더 이상 긴장도 싸움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심스러운 몸짓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정연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종종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편집해 방영했다. 가끔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전설의 주인장님 맞죠? 라고 물어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정연 씨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았다. 생선은 신선할수록 좋고 칼은 조용할수록 쓸모 있지요. 순자 씨는 여전히 채소 가게를 운영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누군가 낯선 이가 시장에 나타나면 먼저 상인회에 알릴 만큼 단단해졌다. 젊은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을 돌고 서로의 가게를 돌보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남포동 시장은 더 이상 약한 동네가 아니었다. 작지만 강한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뉴스에 나왔던 그분 맞으시죠? 아이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요. 그 아이는 수줍게 인사를 하고 정연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도 나중에 용감한 사람 될래요. 그 말을 들은 정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감한 건 싸우는 게 아니고 지켜내는 거란다. 두려워도 옆 사람을 놓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용기지.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정연 씨는 가만히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지킨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다. 그 문장을 따라가던 눈길이 어느새 창밖으로 향했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웃으며 걸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연 씨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다신 평화 깰 사람 없겠지. 그 말 끝에 쓴웃음이 섞였고 그녀는 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엔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 칼은 생선만을 위해 쓰이는 게 제일 좋지.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한 공동체의 기록. 폭력보다 강했던 건 침묵 속의 결심이었고 그 결심이 만든 용기가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진짜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연 씨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